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취득 절차 중 신분 조정 심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면서 신청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세가 돌발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 외무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와 사망자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K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 K-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K문화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건강 이상서를 일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인 신분 조정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인사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미국 내 신청 전면 금지나 무조건적인 본국 귀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관들에게 내려진 내부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민법상 합법 입국자들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임의로 박탈한다면 즉각 대규모 위헌, 위법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이민국이 이번 정책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심사관의 재량권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나 무허가 취업 등 불리한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본국 영사관 수속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반면 유학이나 취업 등 당초 목적에 맞게 합법 신분을 철저히 유지했고 성실한 세금 납부나 지역사회 기여 등 미국에 이익을 준 모범 신청자라면 본국에 가지 않고도 지금처럼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제는 이민국을 설득할 철저한 증빙자료 준비가 당락을 가를 전망입니다. 다만 왜 본국을 거치지 않느냐는 심사관의 주관적 질문 등 재량권이 확대돼 신분 변경을 준비 중인 한인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사이 약 400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빼면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관광산업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 여행협회 US 트래블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6,840만 명, 전년보다 5.5%, 약 400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빼면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외 여행객은 8천만 명 늘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출 감소도 뚜렷합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1,760억 달러로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호텔과 식당, 항공, 쇼핑, 지역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캐나다에서 나타났습니다. 미 여행협회는 2025년 미국 방문객 감소가 주로 캐나다 관광객이 줄어든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 분석업체 튜얼리즘 이코노믹스도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과 육로 국경 이동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 분석에서는 캐나다인의 미국 주요 도시 방문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관세 갈등, 강화된 국경 단속 분위기,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불안정하고 분열된 나라처럼 보인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가 단순한 관광업 침체를 넘어 미국의 이미지, 즉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여행협회는 2026년 국제 방문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완전한 회복은 202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미국이
잃어버린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강력 반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며 미국의 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이란 남부의 규례 설치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مسئولیت پیامدهای این تجاوز را متوجه رژیم آمریکا می‌داند. 강경 대응 속 협상의 끈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군주와의 통화에서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인 미국이 종전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는데 주요 의제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해제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현지 시각 27일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것인데 이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든 탱크 파열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8만 갤런 용량으로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는 부식성 화학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목재를 분해해 쇼핑백과 포장재 등에 사용할 크래프트지 생산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오늘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 직원 등 10명이 화상 등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민 피해는 없지만 화학물질인 화이트 리커가 배수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 공장은 휴지와 인쇄용지, 종이컵, 종이 접시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폭발과 유해가스 누출 위험으로 연방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가든그로브의 화학물질 탱크 사고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소방당국의 살수 작업이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대피령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대형 스프링클러를 총가동해 사고 탱크에 분당 1,250갤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냉각시설 고장으로 화씨 100도까지 치솟았던 탱크 온도는 외부 살수 작업과 탱크 균열로 인한 압력 감소 덕분에 화씨 93도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폭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한때 5만 명에 달했던 주민 대피령은 16,000명 수준으로 65% 이상 축소됐습니다. 당국은 유출수 오염도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탱크에는 인화성이 강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6,000갤런이 담겨 있고 일부가 안정된 고체로 굳어지면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이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90도 탱크 온도가 70도 이하 수준으로 더 냉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주관으로 LA 컨벤션 센터에서 K문화와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K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과거 한류로 시작된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학생들. 댄스 배틀 게임을 즐기는 것인데 전 세계 K-팝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안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I think it's very accurate to the movements. Whenever I was looking at it, it picked up all my movements really well, and I think overall it was a great experience. AI 기반의 K-팝 댄스 배틀 게임 스태피는 미국 등 글로벌 무대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션 트래킹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댄스를 올려서 이제 K-팝 랜덤 댄스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AI 기반의 버추얼 아이돌 콘텐츠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가상의 아이돌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저희 굿즈라든지 저희 버추얼 아이돌의 컨텐츠가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업으로 2026 K-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K-엑스포는 한국 콘텐츠 유관 산업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험 무대인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그 많이 알려진 한류로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세계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어렵고 이런 기회가 굉장히 귀중한 기회고 이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여기 나오실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그렇지만은 좋은 기획력과 상품력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을 견인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 보던 즉석라면을 직접 시식해보거나 피부톤에 맞는 K-뷰티 제품을 경험해보는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K-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t's been really fun so far, and I'm also still really happy to look around the rest of the booths I haven't been to. 영상 콘텐츠에 대한 기대도 뜨거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등 한국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로 널리 알려진 넷플릭스 코리아도 이번 엑스포에서 K 콘텐츠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의 경쟁력과 그리고 우수한 창작자분들 덕분에 사실 넷플릭스 안에서도 넷플릭스 코리아의 한국의 이야기가 사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류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세미나도 열렸는데 K 콘텐츠 확산으로 K푸드에도 변화가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추장이 제가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저 이 구석에 있었거든요. 뭐 아시안 섹션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칠리 섹션에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고요. 그리고 제일 기쁜 점은 이름을 잃지 않았어요. 고추장은 여전히 고추장으로 불려지고 있고 팔리고 있습니다. K-팝과 컨텐츠, 뷰티 제품과 푸드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K-엑스포는 내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수출 상담의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2026 K-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단순한 전시 행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LA 라이브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찾아 정기 건강검진과 치과검진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을 향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방문해 정기 건강검진과 치과검진을 받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을 정기적인 연례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6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을 지나면 80세가 되며 취임 당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월터리드를 3차례 방문해 건강검진과 추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첫 검진 이후 6개월 만인 작년 10월에도 추가 검진을 받았고 오늘 방문까지 임기 들어 3번째 방문입니다.
앞서 공개된 4월 검진 결과에서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 폐, 신경 기능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서 우수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체중 변화와 함께 일부 대장 질환이 확인됐고 이후 추가적인 건강관리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리 부종 증상이 확인되면서 정밀 검진이 진행됐고 의료진은 이를 만성 정맥부전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질환은 혈액순환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흔한 혈관 질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시 손등에 나타난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되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백악관 역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통령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건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함께 인지 능력에 대한 정치적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실리콘밸리 청소년 문화 사역팀 가스 이미지의 창단 23주년 정기 공연이 지난 23일 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캔벨의 헤리티지 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팀의 무대를 시작으로 청소년 팀의 춤과 열정적인 노래로 이어져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엄영미 단장은 지난 23년간 함께 해준 지역사회의 응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3대 지수가 5개월 만에 3일 연속 상승했던 흐름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세로 돌아선 건데요. 다우존스가 나홀로 약세로 하락 반전한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7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과 새로운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우려가 교차한 상황에서도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장 초 자극됐던 매수 심리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최근 7일 동안 6일을 떨어진 엔비디아와 함께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4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 투자사로부터 기존 목표가 대비 200% 이상 상향 조정받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9% 넘게 폭등해 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의 기세는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3일 연속 떨어졌던 공포지수 역시 오늘 소폭 반등했는데요. 다만 전월보다 소폭 감소하고도 전망치를 웃던 소비자 신뢰지수는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내일부터 줄줄이 발표되는 1분기 GDP 잠정치, 개인 소비 지출, 내구재 주문 등을 앞두고 관망세는 짙어졌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